안녕. 아, 벌써 이제 다섯 번째인가? 뭐 그러네. 어, 뭐, 몇 번째지? 가, 다섯 번째네. 그 주스를 또 마시고 있어. 음. 퇴근하면서 머리 자르고 왔어. 머리 자르고 와가지고, 그냥 이제 주스만 갈아서 이제 먹으면서 이제, 하는 건데, 음, 내가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됐어. 그래서, 뭐 한 이번 달 말까지 정도만 일하면 그만둘 것 같아. 그리고 또 구해봐야지. 참 슬픈 삶이네. 이 직장인들이라는 게. 그래서 내 회사를 세우고 싶은데 이런 일 없게 하려고 또 그게 쉽지가 않고. 참 힘들지. 음, 힘든 것 같아 참. 자꾸만 이게 직장 생활이 좀 꼬이면서 본의 아니게 자꾸만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되고, 그다 중간에 몇 개월씩 쉬고 막 이러면서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마음에 막 돌덩어리 얹어놓은 듯한 그렇게 살게 되네. 특히 아이도 있고 하니까. 난 내가 돈을 이렇게 못 벌어서 막 이렇게 될 거라 생각 안 했는데, 이게 꼬이고 꼬이다 보니까 이게 인생이 여기까지 흘러오네. 그러니까 원래 돈이 없어 태어나서 그렇지, 내가 버는 것 자체는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그냥 괜찮게 버니까 많이 벌지는 못해도 그냥 내 애 건사할 정도는, 하나 정도 건사할 정도는 어떻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어렵네. 왜 처음에 이렇게 어려워지지? 되게 꼬였어. 막 면접도 꼬이고 꼬여서 가고 싶은데도 못 가게 되고, 그때 내가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택한데도 내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 되돌아보니, 그러니까 선택을 참 잘못하고 내가 계속 좀 이직을 하면서, 그리고 면접을 보면서 실수를 좀 많이 하고, 내가 이제 마음이 안 다잡아져 있었어가지고 좀 그랬었거든. 근데 이게 참 이게 타이밍들이 절묘하게 맞물려 들어가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이 좀 가정에도 있었고 해서 그런 것들이 타이밍이 막 맞물려 통역처럼 맞물려 가면서 되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 같아 나를 지금. 근데 뭐 몸이 상해가지고 뭐 못 움직이는 것도 아니니까 빨리 일을 구해봐야지. 또 길고 긴 또 지루한 구직의 또 시작이구나. 근데 웬만한 데는 다 또 면접 보고 이래가지고 지원해도 다 떨어질 텐데 서류에서. 이제는 면접 본 데들은 필터링 하잖아. 면접을 안 봤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이 업계에서 갈 만한 데들은 또 많이 그래서 참 고민이다. 내가 지금 약간 그 제약사를 다니다가, 제약사 마케팅 팀에 있다가, 그 다음에 제약사에 있는 또 F&B, 푸드 앤 베버리지 하는 그 마케팅 팀으로 갔다가, 제과 회사의 브랜드 팀, 그러니까 마케팅 팀에 거기도 거기 갔다가 내 사업을 컨설팅 쪽으로 좀 해보고 싶어서 컨설팅 펌으로 들어갔거든. 근데 이게 제가 그 회사부터 내가 경력이 좀 꼬였어. 거기도 오래 못 다니고 나왔거든. 그때부터 꼬여가지고 뭐 컨설팅 펌까지 꼬이네. 그 제거회사 끝나고 컨설팅 펌 들어갈 때까지 뭐 한 6개월, 한 7개월 정도의 시간이 비었단 말이야. 쉬고 싶어서 쉰 건 아니고 내가 좀 마음이 좀
사실은 그 텀 없이도 이직할 수도 있었어. 근데 내가 그때 좀 면접도 잘 못 받고 했던 이유가 결정적으로 내가 이 직장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회사를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지만 결국은 정치라든지 기타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이제 힘들어지는 걸 보면 이거는 진짜 이 직장 생활이 정말 내 답일까. 좀 있으면 마흔인데 이게 내 삶을 이렇게 끌고 가도 되나. 나이 들수록 더 선택권은 없어질 텐데 사업을 해야 되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했거든.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금전적으로도 이제 월급을 받을 때 이 월급이 나와 내 가족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나는 마이너스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 때문에 사실 면접도 날렸어. 쉽게 말하면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마음이 심란하니까. 내 인생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면접을 본다. 면접을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봤어요 또. 그냥 그땐 다 뭐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이었던 것 같아. 그게 이 회사 입사할 때까지 계속 그랬어. 그동안에 봤던 면접들이 어떻게 했냐고. 거기다 또 굉장히 가정적으로도 힘든 일이 겹쳐가지고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 내 불면증도 심하게 와서 그 불면증 때문에 떨어진 회사도 있어. 며칠 3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갔으니까 헛소리만 하다가 그치, 내가 제일 유력한 후보였는데 그렇게 됐더라고. 아무튼 뭐 그렇게 인생이 꼬여서 여기까지 왔네. 그러니까 갈만한 회사들이 많았는데도 그걸 다 날린 셈이야. 내가 면접을 잘못 봤어. 근데 이렇게 면접을 잘못 보는 스타일이 아닌데 내 스스로가 멘붕인 상태라서 그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예 또 그렇다고 구직 활동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가고,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면접을 보고 준비가 제대로 되겠냐고. 그게 멘붕인 상태인데 평소에. 아무튼 뭐 그랬어. 그래서 여기까지 왔네. 참, 스스로 인생을 망친 것도 있어 사실.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에 일단 들어가야지. 이게 고민이야 지금. 일반 기업체로 갈지 아니면 다시 컨설팅 펌으로 갈지. 왜냐면 컨설팅 회사를 세우고 싶었으나 일을 해보니 이 바닥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게 좀 강해서 나같이 기반 없는 사람이 하기에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쉬운 걸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게 상당히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게 굉장히 강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 사업은 하긴 해야 되는데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유튜브 이것도 원래는 취미로, 원래 사업을 하려다가 취미로 했잖아. 근데 지금 이건 취미로 녹화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사업으로 해볼까 생각 중이야. 왜냐하면 일단 유튜브는 자본이 안 들잖아. 내가 전에 사업한다고 한 60만원어치인가 70만원어치인가 사놨거든, 장비를. 딱 그거면 되거든. 그러면 그거면 되니까 자본금도 안 들고 그리고 뭐 누구한테 급여를 주거나 이럴 필요도 없이 그냥 내가 그냥 시간만 투자하면 되니까 뭐 망해도 망한 게 아니니까. 그치. 옛날에 내가 그 온라인몰 한번 해본 적 있었거든. 근데 온라인몰 했을 때 회사에서 근데 교육받은 할 때 그러더라고. 3년 보세요 그러더라고. 3년 지나야 이제 플러스로 이익이 나고 괜찮아진대. 근데 유튜브도 내가 이걸 사업을 해볼까 해서 찾아봤더니 계산을 대충 해봤더니 여기도 한 3년 걸리더라고. 이거 갖고 기초생활이나마 유지하는 정도의 수익이 나려면 한 3년 정도 걸리겠더라. 4년, 5년 되면 좀 여유로워지는 거고 월급쟁이 정도 수준 나오는 거 같고 월급쟁이 플러스 알파나.
그래, 그러면 일을 하면서 이것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일을 하면서 이것도 꾸준히 사업처럼 하자. 또 내가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 근데 오늘 충격적인 게 있었다. 아프리카 TV도 많이 하잖아. 그래서 아프리카 TV도 하면서 그거를 여기다 올릴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쓸쓸하기도 하거든. 아직은 댓글도 안 달리다 보니까 댓글 달리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아프리카 TV를 내가 옛날에 한번 다들 아프리카 TV가 뭔지 한번 보려고 깔아놨다가 핸드폰에 그 다음에 뭐 로그인 해봤었나? 아이디 만들었었나? 그것도 기억 안 나. 그러고선 어이야무야 지웠던 것 같아. 쓰지도 않고. 그러다가 지금 몇 년 만에 그거를 다운받아서 로그인을 했는데 아이디가 이상한 거야. 뭐 OVR, 뭐 EV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런 아이디는 안 쓰잖아. 일반 사람들. 나도 안 쓰고. 그래서 그걸 그 비번해서 찾았어. IPN에서 뭐 찾았는데 도박을 해가지고 그게 지금 뭐 1회 도박을 해서 뭐 정지돼 있대. 그러니까 아이디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도 나오네. 아프리카 TV 도박할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지만 도용당한 거지. 옛날에 나 SNS도 거의 안 하는데 트위터인가 페이스북인가 거기도 도용당해가지고 중국말로 막 써있고 그랬거든. 거기 막 그 뭐야 중국 그 음란물들 막 광고하는 채널 쓰고 있더라고. 내 거를 와이프 거가 먼저 해킹당한 다음에 내게 이게 올라온 것 같더라고. 뭐 지금부터 중국말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써있어. 이게 중국말로 변환되는 게 그게 나와 있더라고. 너무 섬뜩했는데 지금 이것도 도용당해서 이렇게 된 거더라고. 비번을 일단 바꿔놓긴 했거든. 더 어려운 걸 지금 바꿔놔야 되겠다 이따. 그리고 이게 사이버 수사인데 오늘 머리 깎으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난 그냥 그래서 그걸 뭐 도용당한 경우 1회 한해서 뭐 풀어준다는 식으로 돼 있더라.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그냥 그거 누르면 되나 했는데 뭘 자르면서 뭘 잘라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사이버 수사대인가 뭐가 있대. 그래서 거기다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왜냐면 이건 너무 심각한 거야. 범죄에 연관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이걸 지금 내가 도박을 한 것처럼 되면은 큰일 나잖아. 지금 난 도박 안 했는데 하투도 칠 줄 모르는데 웬 도박 게임도 안 하고 평소에 옛날에 동아리 애들이랑 대학생 때 한 게임인가 거기서 맞고 해본 거 외에는 없는데 이런 사행성 가까운 것들은 아무튼 뭐 그래서 내일 마음도 심란한데 또 사이버 수사도 의뢰해야 되는 상황. 오마이갓. 방송 한번 해볼까 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아프리카 TV도 한번 해보려고. 거기 실시간 소통이 되니까 그것도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해. 근데 몇 명이나 들어올지 모르겠다. 오늘 기사 보고 생각을 했거든. 그 뭐 가야금 소녀 해가지고 뭐 기사 썼더라고. 근데 그 사람도 음악 채널에서 100명 정도 매일 방송할 때마다 들어오는 게 자기가 유일하대. 음악 관련된 컨텐츠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야, 나는 진짜 한 명, 두 명 들어올 수도 있겠다. 한 생각이 드네. 나는 이렇게 친구처럼 얘기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컨텐츠를 막 만들어내거나 내가 막 시리즈별로 이런 거는 아직 생각 안 하고 있어. 근데 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분들 들으시는 분들이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그런 게 난 좋을 것 같거든. 음. 아무튼 그러네. 사실은 오늘 지금 마음이 되게 착잡해. 되게 안 좋아. 마음 진짜 안 좋아. 나 이제 그 며칠 있으면 난 백수니까 근데 아이는 있지. 총각도 아니지. 나이도 많은데 면접도 많이 망쳐놔가지고 갈 데도 없고 다 서울 탈락일걸? 면접 봤는데 아닌 애들은 탈락시키니까. 그러니까 면접을 못 본 체질도 아닌데 이게 면접을 다 망쳐놔가지고 가지 말았어야 돼. 이게 주위에 그런 걸 나한테 누가 그거를 충고해줄 사람도 없고 상담할 사람도 없어. 그게 참. 그래서 가끔 생각해. 형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우리 엄마 말로, 우리 할머니 말로 나 위에 원래 애를 뵀었는데 그때 그 못 나왔다고 하더라고.
낙태였나 뭐 아니면 뭐 유산이었나 아무튼 뭐 난 그래서 그 생각 가끔 들거든. 그래서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는데 남자였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나 어렸을 때 들은 얘기를 할머니한테. 할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여쭤볼 수도 없고 엄마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 큰 상처일 텐데. 그래서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해.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좀 내가 의지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 그래서 뭐 여러 정신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그래서 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내가 장남인데 항상 골머리 썩고 살고 그랬었어 어렸을 때부터. 뭐 내가 뭐 집안에 기여한 바는 거의 없겠지만은 별로 없겠지만은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게 있는데 이거를 또 내 인생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흑수저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얘기를 듣고 같이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는 내 여동생이 있지만 그럴 타입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할머니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할머니 외할머니 같이 사셨던 외할머니 계시거든. 친할머니 도 계시지만 외할머니 같이 살았으니까 평생을 그분 근데 그분은 너무 일찍 돌아가셨지. 25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좀 더 건강을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그때는 내가 너무 무지했던 것 같고 에휴, 죄를 많이 지었지 할머니한테. 겉으로 보기엔 뻔질러게 효도한다고 했지만 효도야. 아무튼 이제 돌아가신 지 벌써 14년이 돼서 근데 항상 괴로워하거든. 할머니에 대해서 내가 못했던 것들 또 안 좋게 못되게 굴었던 것들 또 그러니까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 잘 해드리려고. 하지만 내가 이게 막 튀는 팡팡 튀는 공 같은 시기라서 생각도 깊지 못했고 할머니 보고 싶을 때 많지. 항상 할머니 보고 싶고 그러다 좀 울기도 하고 제사지낼 땐 참 많이 울어. 내가 집안까지 다 썩어 제사 지내거든. 음식 차렸어. 아무튼 뭐 친할머니도 좀 그립지만 정말 감사한 분이고 근데 외할머니가 어렸을 때 같이 살아서 아기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살아서 거기다 이제 집안이 좀 그런데 할머니가 유일하게 버팀목이었거든. 집안의 버팀목이자 내 버팀목. 그래서 할머니 계시다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근데 또 너무 고령이 되셔서 살아계셔도 좀 살아계시면 19년생이시니까 백사님 걱정하시면 안 되시니까 얘기를 못 했겠지 사실은. 또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뭐 입사중에 이런 거 이해할 수 있는 걱정되시니까 좋은 말만 했겠지. 잘 되고 있어요 하하하. 근데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할머니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들겠지.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 한 살 차이든 3살 차이든 10살 차이든. 그러니까 우리는 사촌들끼리도 별로 그런 내향이 없거든. 그래서 결정적인 계기가 또 이제 큰형이 아니라 큰아버지네가 해외로 이민을 가셔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참 힘들어. 고모네 말고 이제 위로는 우리 아버지가 둘째니까 큰아버지네 그 형제 둘밖에 없는데 다 이민을 일찍 가셔가지고 그 두 형들이 다시 한국 와서 직장생활을 했거든? 근데 작은 형은 사실 형이랑 하기 좀 뭐한 게 그 내가 4월생인데 2월생인가 그래. 그래서 2개월 차이밖에 안 나. 어렸을 땐 야야하다 크면서 형이라고 불러가지고 형이라고 하기 좀 뭐하고 또 살갑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좀 약간 혼자 이렇게 노는 스타일이라. 근데 큰형은 장손으로 길러졌기 때문에 어렸을 때 뭐 하다 보니 세뱃돈도 더 많이 받고 혼자서 나머지 다 똑같았는데 남자들은 왜 똑같냐면 여자들이 다 그 밑에 동생들이었거든. 그래서 걔들은 좀 적게 주고 그랬는데 그 큰형이 왔을 때는 그렇게 의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야 사실은. 근데 그 형이
한국 회사를 다니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 다니겠다고 나갔어. 외국으로 다시. 도저히 못 해먹겠다고. 그러니까 이 팔자가 그런가 봐. 내 팔자가 좀 아, 의지할 데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하게 되는 것 같아. 다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는 상황들은 많은데 그거를 나의 고민을 나눌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야. 그게 참 슬픈 얘기야. 내 와이프는 좀 그게 내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 내가 실업을 했다 라고 하면 내가 고민을 상담 받기보다는 나에게 실업했다고 이제 안 좋은 소리를 퍼붓는 스타일이었어 지금까지는. 요즘 좀 변하는 것 같아서 좀 기대는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막 이렇게 현명하게 해서 내가 그걸 좀 기댈 수 있고 때로는 어깨에 기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든 인생이지. 참 힘들어. 누구 한 명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내 인생은 늘 그래왔던 것 같아. 친구들? 이게 내가 참 애매한 게 베프가 없겠어 있지. 특히 고등학교 친구들 친한 애들 있지. 근데 친한 애들 중에 친한 순서대로 멀리 살아. 제일 친한 애가 울산 살고 그 다음에 화성 살고 직장들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애 터놓을 수 없는 베프지만 터놓을 수 없는 애들은 서울에 살아요. 울산 사는 애를 뭐 어떻게 전화로 이걸 할 얘기도 아니고 화성도 마찬가지고. 근데 화성에 있는 애는 털어놓을 수는 있는데 이 해결책을 나랑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타입은 또 아니거든. 근데 털어놓는 거는 바다처럼 다 받아주는 애인데 그걸 내가 얘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막 할 수 있는 또 타입은 아니야.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이제 울산에 있는데 걔도 근데 막 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툭툭 던지면서 이제 해주는 스타일이지. 근데 그러네. 또 걔가 또 그나마도 11월인가에 또 미국으로 2년 반 동안 떠나요. 회사에서 발령 근로내가지고. 아이고 참 주변에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완전히 이거는 내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놔야 되는 거잖아. 없어.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또 있어 따로. 뭐 저는 회사 후배라든지. 근데 친하게 지냈던.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일이 또 자주 벌어지다 보니까 이걸 계속 털어놓을 수도 없는 거야. 어쩌다 한번 털어놨었는데. 그러니까 참 힘들어. 그 후배라는 건 사실 내 체면을 좀 생각하게 되거든. 후배를 대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상황이지. 잘 되겠지. 열심히 잘하면. 근데 나는 진짜 열심히 산다고 살았거든. 이게 평균 직장인들 중에 평균 아니 내 주위에 같은 직장 다녔던 사람 중에 평균 이상으로 열심히 살았어. 근데 그 사람들은 회사에 계속 다니는데 나는 참 부침을 겪으니까 자꾸만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위기들이 자꾸만 찾아와. 내가 업무 능력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것 같아. 이게 자꾸만 꼬이고 막. 그래서 원래 점도 안 믿거든. 근데 굿이나 할까를 오늘 몇 번을 되뇌었는지 모르겠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점을 왜 안 믿냐면 내 상황이 이러니까 점을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그치? 좋다는 데는 찾아다니고 막 주위에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좀 이상한 거야. 맨날 볼 때마다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려. 그래서 완전히 틀린 데도 있고. 그래서 TV에 나오고 막 유명한 데 있잖아. 잘 맞춘다고 막. 그런데 TV에 나오고 유명한 데 이런 데만 찾아서 5군데를 추렸어. 돈이 얼마 들든 여기 가보자.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였어 다.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한 3년 전? 2년 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주말 이용해서 계속 다녔어. 다녔을 때 내가 테스트를 했어. 그냥 술술술 아는 대로 말하면은 그게 그냥 그걸로 바탕을 말하는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한 거지. 여자 형제가 있는데 남자 형제 있다고 그러고, 결혼을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고, 맞추나 안 맞추나 보는 거야. 응? 그 직업도 사무직인데 지금 뭐 저기 뭐야 자영업을 한다고 다 바꿔버린 거지. 하나도 맞춘 사람이 없더라. 그 5명 다. 한 명도 맞춘 사람이 없었어. 진짜 한 명도. 끝까지. 내가 그래서 그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계속 상담을 하는 거고, 잘 못 맞추잖아 다? 그러면 이에 아이걸 싹 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야. 왜냐하면 난 어려우니까 계속 찾는데, 듣다 보면은 내가 한 거 같고 조합해서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일반론적 심리학적인 걸로 그냥 접근해서 그냥 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 그래서 이게 뭐 이러는 거지. 뭐 다 맞추는 것 같은데 뭐 2월에 무슨 좋은 일이 있다는데 2월 아무 좋은 일도 없이 지나갔어. 이런 거지. 얼핏 내가 말한 정보에 대해서는 껴맞춰가지고 뭐 얘기를 해. 근데 앞으로 일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하나도 맞는 게 없더라고.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거야. 결론적으로는 내가 그 돈을 버린 게 아니야. 왜 앞으로 더 큰 돈이 들어갈 걸 막은 거지. 그래서 난 완전히 깨끗하게 접어지더라. 깨끗해. 그 마지막 5번째 딱 보고 나오는데 속이 후련하더라고.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냥 그걸로 앞으로 더 큰 돈 들어갈 걸 막. 왜냐면 내가 만약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계속 본다고 해봐 평생을. 그치. 1년에 한 번씩 봐도 그거 5년치밖에 안 되거든. 나머지 기간 돈 내가 돈 안 쓸 수 있고 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잘한 거지. 그래서 음, 그렇게 했어. 여러분들도 만약에 점이라는 거에 좀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면 나처럼 진짜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괜찮아. 본인이 확실히 단념이 돼. 아닌데다 돈 쓰고 시간 쓸 필요 없잖아. 사기꾼들한테. 어, 뭐 용하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일단 내가 유명하다는 사람들 테스트해본 결과는 다 아니었어. 결국은 그 심리학인 것 같아. 심리학 갖고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조합을 해서 거기다가 해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 싶어. 그건 진짜 아니지. 사기치는 거잖아. 내가 점쟁이들 보면 옛날에는 뭐 능력 있는 사람처럼 봤는데 요즘은 보고 있으면 한심하고 좀 약간 좀 그래. 볼 때 좀 별로 안 좋게 봐. 사기꾼들이니까. 본인들은 본인들이 사기치는지 알고 사기칠 거 아니야.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서. 돈을 벌어도 그렇게 벌면 안 되는 것 같아. 돈을 벌어도 그렇게 벌면 안 되지.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서 벌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뭐 제약사나 식품사를 다니면서 사실 좀 그게 좀 내가 좀 딜레마도 있었어. 그런 게 내 생각인데 내가 팔을 많이 사 먹으시라 많이 사서 복용하시라 하는 제품들이 다 몸에 안 좋은 제품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안 먹는 게 더 나은 그런 제품들. 또는 대안으로 뭐 식품을 이걸 먹으면 이게 더 좋은데 더 싸고 몸에 좋고 이걸 먹으라고 속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그런 것들을 호구지책이라고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그런 짓을 한다는 게 참. 왜냐면 나는 알러지가 있다고 했잖아. 지금도 좀 남아있지만 이게 좀 나아졌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식품 원료나 이런 게 몸에 일으키는 반응이라든지 뭐 기전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공부할 수밖에 없었거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몸이 왜 이러나 알아야지 해결이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준전문가식으로 알게 돼서 그거를 난 마케팅 부서인데도 빤히 눈에 보이니까 정말 싫더라고. 그래서 그때 식품점검 아무것도 안 넣고 좋게 만든 제품이 있었거든. 그게 안 팔리니까 맛을 좋게 하려고 식품점검을 넣으라고 막 압력이 들어왔어. 근데 내가 끝까지 거절했어. 왜냐면 이 제품은 제대로 하고 싶은 거야. 어, 그랬었지. 다 지나간 얘기네. 그때가 마음 편하고 좋긴 했었어. 어렵다가 따박 나오지.
좋은 회사에 그냥 뭐 어디 가든 어디 딱 피고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자 난 그런 회사에 들어가고 싶었거든. 근데 또 아이가 태어나니까 또 이렇게 있고 있네. 내가 잘못 선택을 한 거지 여러 가지로. 다니자면 다닐 수도 있었는데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꼬이고 꼬여서 여기까지 왔네. 이번에는 좀 고민 중이야. 컨설팅 쪽으로 사업을 할지 일반 기업체를 다니면서 내 유튜브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할지 고민 중이야. 나하고 비슷한 고민들 많으실 것 같아. 들으시는 분들이 나보다 연세가 높으신 많으신 분이든 나보다 어리신 분들이든 내 나이 또래들 많을 거야. 우리나라 사회분양 제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혼자서 다 다이다이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힘들지. 아, 강의도 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거든. 근데 아직 돈은 안 되고 얼마 전에 서울시 자유시민대학에서 브랜딩 마케팅 강의 했었고 근데 그거는 뭐 돈 안 되지. 그냥 거의 자원봉사 개념이고 온라인 강의 업체하고 협의하는 게 있지. 근데 거기도 잘 돼봐야 뭐 100몇십, 200몇십인가 뭐 그거밖에 못 번대. 물론 그걸 해서 컨설팅이 이제 들어온대.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 지금 이제 컨설팅 펌에서 몇 개월 일했던 게 또 도움이 되겠지. 그러니까 뭐 컨설팅 펌이라는 게 뭐 엄청난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음, 그냥 뭐 좀 작성하는 방법론을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 어. 얘네가 뭐 심도 깊다든지 이런 건 아니야. 깊은 내용들은 어차피 뭐 교수라든지 이런 전문 자문위원들 데려다 놓고 뽑아내는 거지. 왜냐 얘들은 그 분야 전문가가 될 수가 없잖아.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아무리 학습 능력이 좋아도 한계가 있거든.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 그 기간 동안. 정말 긴 거라고 해봤자 뭐 6, 7개월이고 8개월 1개월짜리도 있고 3, 4개월짜리가 많은데 그런 것들 갖고 어떻게 전문가가 되겠어. 거기다 컨설팅 펌의 특성상 한 사람이 하나의 프로젝트만 하지 않거든.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 물론 그 여러 명이서 같이 하기도 하지. 근데 어쨌든 그 한 사람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만 3개, 4개를 한다 해봐. 그럼 그 어떻게 그 3개월 동안 만약 4개월 동안 3개 프로젝트를 해 이 사람이. 그러면 늘 3개가 걸려 있는 거지. 중간에 뭐 하나 끝나고 새로 들어오고 막. 회사 입장에서 그래야 돈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전문가가 될 수 있겠니? 못 되지. 그치. 4개월 동안 3개라고 하면은 그냥 3분의 1로 나눈다고 치더라도 1.3개월밖에 여기 투자 못했는데 1.3개월 동안 자기가 투자를 해가지고 전문가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럼 뭐 전문가 다 되지 누구나. 그러니까 그게 참 컨설팅 펌에서 하는 그 전문적인 것들은 그냥 그 자문위원들 뭐 어디 교수님, 위원님들 모셔놓고 자문회에서 뽑아내는 게 많고 그리고 있는 자료들 갖고 이제 뭐 논문이라든지 보고서라든지 기존에 뭐 이런 것들 발간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뽑아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거를 배우는 것 같아. 이제 본 결과 어쨌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좀 다르기도 해. 좀 심도 있게 스타디를 뽑아내고 막 인사이트 사실 그게 정석이지. 그게 컨설턴트지. 근데 이게 돈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해. 몰라 뭐 BCG나 뭐 이렇게 엄청 큰 데 있잖아. 외국계 뭐 3대 글로벌 뭐 컨설팅 펌이나 그런 데들 막 그 회장 자녀들이 가가지고 일하다 오는 데들 있잖아. 경력 쌓으려고. 그런 데는 모르겠어. 그런 데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왠지 거기서도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서 컨설팅 펌으로 옮길지 일반 기업체로 지원을 할지 고민 중이에요. 컨설팅 펌은 고용도 불안정한 편이기 때문에 너무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고용 때문에 그냥 일반 기업체 가서 좀 편히 다니까 몇 년을 그러면서 유튜브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업으로 강의하고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 왜냐하면 강의 연결된 컨설팅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 같은 것들은 내가 망해도 이게 망한 게 아닌데
내 컨설팅 회사를 세우게 되면 온전히 이제 그거는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제 회사라는 건 사무 집기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그런 사무실 임대료도 내야 되지. 어, 뭐 물론 주소만 걸어놓은 데도 있긴 한데 작업도 해야 되니까 어차피 필요해. 카페 살 수는 없잖아. 그렇게 해서. 그치. 직원을 고용도 해야 되고 내가 나 혼자서 못하고 멤버가 혼자서도 안 돼. 이게 최소한 4명 정도는 구성이 돼야 되는데 늘라고 그러면 그 뭐 내 와이프 또 내 생각하고 있는 후배 한 명인데 후배랑 또 후배 와이프에서 4명을 넣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 4명이 다 4대 보험을 여기서 받고 있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4명 안 해도 되나? 뭐 안 해도 되는 것 같긴 하다. 근데 또 걔랑 나랑 일을 하려면 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걔도 월급도 줘야 되고 하니까 망하면 진짜 망하는 거고 빚을 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망하는 게 아니니까 차라리 그냥 안정적인 직장을 들어가서. 왜냐면 컨설팅 펌에서 지금 컨설팅하는 방법론은 배웠거든.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거는 나중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어,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컨설팅 같은 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컨설팅 하면서 근무했던 경력도 몇 개월이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회사에 다니면서 업무를 심도 있게 했어도 컨설팅 펌에서 하는 방법론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내에서 하는 방향대로 나는 컨설팅을 할 수밖에 없잖아. 물론 그게 이제 내용은 알맹이는 같더라도 컨설팅 펌에서 이게 그 딱 왁구를 짜서 딱 제시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 그치. 난 사내 보고용 자료밖에 안 만들어 봤으니까. 근데 컨설팅 펌에서는 이러이러한 걸로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컨설팅을 해줄 때 정말 그 컨설팅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산출물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어 그리고 뭐 나중에 정말 잘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프리랜서로 하는데 잘 되면은 회사를 세울 수도 있는 거지 뭐. 나중에는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생각이 들면 회사를 세우는 게. 아무튼 그래서 고민 중이야. 근데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좀 정리가 되는데 그 회사를 그냥 일반 회사를 들어가고 컨설팅 펌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다. 너무 고용도 좀 불안하고 일반 회사 좀 더 안정적이니까. 음, 좀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 지쳐서 지금 한 회사를 안정적으로 다녀본 게 얼마 오래된 것 같아. 그러니까 오래됐어. 뭐 한 최소 1년에서 1년 넘었지. 1년 한 2개월, 3개월 마음고생 없이 다닌 게. 그리고 그래서 1년 반이 다 돼가지. 마음고생하면서 다닌 지가 못 다니거나. 그러니까 편하게 회사 좀 다녀본 게 1년 반 다 돼가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또 내 가정적으로도 힘든 일도 많았었고 그래서 정말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이제 단 한 2년, 3년 만이라도 안정적으로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안정적인 직장에서 급여 괜찮은 데서 그냥 해서 세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해서 그걸로 사업 준비 잘 하고 남는 시간으로 좀 그렇게 좀 하고 싶다. 옛날에 이제 내 아끼는 후배 중에 한 명이 사업을 하다가 입사를 했는데 걔 그러더라고. 돈은 사업을 했을 때나 지금 월급이나 비슷하대. 그럼 내가 그랬지. 야, 그럼 네 사업을 하지 왜 일로 왔냐? 그랬더니 근데 그게 평균 따서 그런 거지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해가지고 결혼하기가 좀 힘들었었대. 불안해서.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온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자기는 월급이 이렇게 따박따박 안정적하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래서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마음으로 이렇게 막 몸을 체감되잖아. 내 지나면 체감이 되는 것 같아 오늘은.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지금 너무 나도 막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회사 다녔던 게 막 엊그제 하는데 아스라이 막 멀게 느껴지는 거야. 39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잘 찾아봐야지 뭐. 다시 또 씁쓸하네. 나의 화이팅을 모두 다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화이팅
되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 하자고요. 서로 힘을 주는 친구가 되자고요. 화이팅. 잘 자고 내일도 화이팅. 빠이빠이.